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6월 13일 지방직 시험 어떻게 다들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저의 좀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시험 결과 보면서 시험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분들은 시험을 좀 다들 다 실수하지 않고 잘 보셨는지, 또한 막 이제 시험을 처음 보신 분들은 자, 이번에 그 소감이 어땠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제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11시 40분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 조교가 자,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한 12시쯤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자, 연구원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1시 40분쯤에 이제 완벽한 해설지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 어제 5시에 방문각 인강을 통해서 라이브 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PPT 작업이 시작돼서 여러분 라이브로 자, 5시에 해설 강의를 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젯밤 밤 8시에 여러분 자, 동영상으로 자, 여러분 해설을 들을 수 있으셔요. 제가 이렇게 늘 시험 당일날은 여러분 해설지를 늘 완벽하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은 여러분 조금 늦게 찍는데 어제는 좀 일찍 자, 라이브로 했어요. 그 이유는 국가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직 시험 보신 대부분들은 국가직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이 다시 국가직으로 다시 시험 모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는 폭풍 같은 하루를 겪었지만 마지막 해석까지 확실히 보고 이게 국가직 시험의 얘기다. 그래서 어제 좀 빨리 여러분 자, 라이브로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다시 기출문제를 갖고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자, 선우빈 유튜브에서 다시 여러분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 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 네이버 카페 여러분 글을 올려주셨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게 저에게 굉장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거기에 시험 보자마자 보니까 자, 아이디 김구님이 한국사 문제 보고 소름이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이건 너무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건 뭐 적중했다라는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특히 마지막에 뭘 주력했냐면 여러분 기본에 주력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자 놀라운 그런 문제는 절대 다뤄드리지 않았고 가끔씩 훈련 때문에 한두 문제가 놓들었지만 이런 거에 주력하지 말아라. 기본에 주력하라. 그래서 제가 올해가 자 기적의 동료 문제풀이 그 기적이 여러분 그 기적이 아니라 기본과 적중이잖아요. 기본에 주력하라. 그겁니다. 국가직도 바로 기본이에요. 심지어 뭐였냐면 이번 주 화요일 날 바로 6월 9일 날 우리는 지방직 대비 마지막 파이널 특강을 해드렸잖아요. 5시간의 기적. 즉 그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닙니다. 기본. 바로 5년간 다시 기출문제를 다시 봐라. 무시하면 안 된다.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래서 그 5년간 지방직 문제 120문제를 아주 빠르게 여러분 자 5시간 동안 돌리면서 제가 받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바뀐다. 그래서 초기 국가는 나오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자 지방직 문제에서는 초기 국가가 옥조가 안 나왔네? 그랬는데 옥조가 나왔잖아요. 뭐 그런 거죠. 이건 여러분 적중이 아니라 기본을 주력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눈에 보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 거죠. 또한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이 5년 동안 보니까 그 중요한 역사서에서 신초가 한번 나오고 박은식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박은식 차례인 거죠. 근데 박은식이 나왔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자, 이 지방직 때 저희가 그 봤던 것들 그런 것들 갖고 여러분이 또 국가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화요일 날 그동안 지방직에서 유네스코가 한 번도 안 나왔고 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늘 희박하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 아니냐. 그래서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깊이 보지 말고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 실강에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서 웃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기분. 그런 공부가 마지막 하는 공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시험에서 바로 마지막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만 다시 한번 보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거죠. 소름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런 바른 공부 태도 그런 바른 여러분 정확성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자 그런 시험에서의 그런 자
스스로 만족감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신 거죠.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또한 뭐 여름이님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파야파님도 어젯밤 늦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시도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글들을 오면서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서도 뭘 또 해드릴까? 국가직에서도 또 여러분이 또 이관왕 또는 자 이번 지방시험에서 잘 못하신 분들은 국가직에서 진짜 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우리는 지방직 시험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자 일단 요게 세 개로 쪼개질 건데 요 강의는 자 지방직 강의에 대한 전체 총평을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바로 요거 당락을 결정했던 시기 순서 맞히는 문제. 자, 요거. 자, 또한 여러분 지금 특히 문항 때 동시대 자, 신라왕 업적 물어봤던 거. 사실 이거는 2009년 국가직 국어 문제를 그대로 냈는데 조금 더 사로 지문을 좀 많이 넣어서 좀 길게 낸 거죠. 그다음에 18번 공민학 문제. 이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 공민왕의 어떤 사건을 알아야만 풀 수 있지만 사실 큰 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었죠. 이것도 2019년 서울 7급 1차 문제가 살짝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고 선생님 국가직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바로 지방직 시험에 이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 장을 다운받으셔서 요 주제 갖고 이번 주에 하실 일이 뭐냐면 다시 요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방직 일주일 전에 얼마나 초조하시고 불안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요것만 봐도 될까?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서에 저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마지막에 해드리는 게 다 쳐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된다. 기본. 매년 나오는 주제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이 주제들이 매년 나오는 주제고 국가직도 마찬가지 이 패턴에 그대로 갑니다. 자, 초기국가 선사시대 자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빠르게. 오래 보는 거 아닙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부터 자 여러분 오늘이 자 14일이니까 이제 지방 국가직 시험까지 여러분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스타일인데 뭐 10일 그다음에 다시 뭐 7일 다시 이렇게 뭐 3일 다시 자 이틀 하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쪼개서 그 안에서 반복을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한국사도 10번을 넘게 볼 수 있어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주는 뭐냐면 이론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주제 갖고. 자, 그 다음에 고대사의 진흥왕. 그러면 또 여러분 진흥왕 아니면 다른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세부터 7세기 자 삼국 발전 과정 보아야 되는 거고 다시 가야 분명히 여러분 또 이것도 또 나올 수 있는 주제. 물론 자 삼국 고대사에만큼 많이 나오지 않지만 자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해. 그러면 여러분 발해와 자 통일신라 동시대 왕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중세 왕이죠. 광조 그리고 또 성조 여러분 뭐 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공민왕. 그럼 공민왕만 있습니까? 충수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별무반만 보는 게 아니라 고려의 대외관계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거란, 여진, 몽고, 홍건적 왜구.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 별무반과 공민왕은 사실 같은 문제였죠. 대외관계만 정확히 큰 틀만 정확히 잡았다면 그거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조선전기 일단 왕이에요. 세종 자 그러면 또 세종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왕들 시험에 나올 만한 왕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16세기는 왕보다는 전체 상황인데 이 상황과 함께 나오는 게 인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걱정도 나와서 자 이거는 그냥 기출 문제였었어요. 그 엄마가 자 불교를 조금 믿었다는 거. 그래서 그 승가제도 부활되고 뭐 이런 불교를 부활했던 그런 얘기. 근데 이거보다 국가직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전체 상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16세기 신문제도의 변화. 16세기 백성의 세금제도가 점점 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치제가 점점 자 과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인걱적 같은 여러분 자 도둑이 나온 거고 그 도둑을 우리는 의적이라 불렀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초선에게 마찬가지 왕이에요. 자 숙종, 영조, 정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숙종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강조했었잖아요. 제가 뭐냐면 지방직에서는 숙종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늘 나오는 주제, 그 다음에 5년간 안 나왔던 주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실학자 늘 나오는 거죠. 자 박지원만 있습니까? 나머지 등등 또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제를 갖고 그 주제를 넓혀서 거길 봐라. 이게 여러분 이번 주에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사회 늘 사건 순서 또 보십시오. 근대사회를 다시 한 번 더 돌리세요. 이거와 함께. 강화도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강화도 조약과 함께 자 다시 근대사회 얘기 보시고 자 독립협회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사건 순서들. 자, 민족 독립운동기 이회영. 이것도 낯설다 이런 분들은 진짜 올해 시험 쳐보고 기출문제 파악을 좀 덜 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론의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또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주 쉽게 푸신 분들 뭐예요? 이미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따끈따끈한 작년 서울시 사복에 나왔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회 한 문제 근후에.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후보다 더 잘 나온 것보다 신간회다. 그럼 여러분은 다시 근후에 보면서 신간회 보고 저 다시 그 앞에 있는 정후의 선언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박은실. 그러면 박은실. 작년 국가직은 박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박은식 외 신치호, 사회경제사, 실증지사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제시대 기타 문화도 같이 보십시오. 교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사회. 자 개헌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방공간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제가 그 5년간 지방직 시험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저희 모든 수험생들이 느꼈던 게 선생님 되게 쉽네요. 바로 그거예요. 시험 마지막에는 어려운 문제 다 제끼고 그러면 제가 동령이 꽤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 그렇게 어렵게 낸 이유는 바로 마지막 야 그동안 이런 문제 이렇게 쉬웠네. 자 나는 정확히 풀 수 있어. 이걸 하는 힘을 길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 학원 강사의 동령은 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한 난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 이것도 그냥 아니라 좀 바꿔서 그리고 다시 자 한두 문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자 당황하지 말고 자 속어법으로 푸는 훈련 이걸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풀라는 게 아닙니다. 100점 제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련하시고요. 어쨌든 5년간 지방지 기출문제 분석해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국가직이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민주화운동이.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자 국가직 때 다시 한번 보여. 민주화운동 여기를 추가해서 또 보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경제에서는 현대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농지개혁.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안 나왔던 주제에서 고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여기 못 가. 자 골품제도 육두품 진골이에요. 경제에서 뭐예요? 관료전 노급.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급. 그 다음에 정전. 그리고 민족문서란 말이야.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뭐예요? 고분. 그 다음에 자 각 나라의 뭐 탑, 뭐 불상 이런 거 특징 잡는 거잖아요. 자, 우리문화 일본 접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이지만 나올 수 있는 굵직한 주제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나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다시 통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나왔던 주제에 나올 만한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중세사회도 뭐예요? 신문제도, 특히 중인들.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자, 가족제도, 그리고 재산상속, 경제는 무조건 여러분 전식과,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굳이 나오면 은병, 이런 경제활동과 관계된 내용. 그 다음 조선전기, 자, 사회, 15세기 신문제도, 그 다음에 16세기 이 신문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즉 양천제, 반상제, 그 다음 경제, 토지도죠. 과정법, 직접법, 관수관급제, 자 직접법 폐지. 그리고 여러분 세금 문제잖아요. 15세기의 세금제도 16세기에 이제 문란으로 가는 과정. 문화는 이왕 이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15세기의 자 우리의 문화들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지방직 때 들었던 거 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가 국가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새롭게 나오고 지방직이라고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런 것들 늘 나오는 주제를 다시 한번 봐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는 이 내용 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근현대사가 대부분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강조했잖아요.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국가직은 이런 거 이거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을 거예요. 이거 너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선생님 저 100점이에요. 저 95점이에요. 저 공부 짧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때는 컷이 엄청 올라가죠. 왜냐하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모두가 쉬웠으니까. 근데 자 어느 정도의 난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난도 조절은 자 문왕 때 신라왕 고민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직은 요거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나오지만 쫄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설명하겠죠. 이게 난도가 높아질 때 어떻게 문제가 바뀐다는 거 그걸 늘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하시면서 다시 기본에 주력하라. 자 기적의 문제풀이. 기적이 뭐다? 기본과 적중이다. 요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늘 정구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 또는 여기 자 여기 12문제, 여기 8문제 이 정도 나와요.
이건 요즘에 정말 딱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정치사 14문제, 경제 0, 자 사회 하나, 문화 4문제, 그리고 선사시대 1문제 나왔잖아요. 정치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치사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오고 문화사는 4문제에서 5문제 이 정도 점점 많이 가는 추세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를 합쳐서 3문제, 4문제 또는 이런 식으로 1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출제자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뭐예요? 늘 자 정치와 문화를 가장 먼저 봐라. 그걸 보고 경제와 사회는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주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방직 시험 보시고 여러분 정말 푹 쉬셨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밀린 잠들 하루 잘 주무셨고요. 자 이제 빨리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일요일 다시 여러분 책상에 앉으셔야 돼요. 이제 국가직 오늘이 자 6월 14일 D28일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방직 어제 채점했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점수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 그건 뚜껑이 열려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 어제로 충분히 됐고 이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시 여러분 자 경주마가 돼야 됩니다. 마라톤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 그동안 국가직 때 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 그 자료 그 문제 갖고 국가직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그럼 국가직 문풀 안 풀어도 되나요? 여러분 또 새로운 문제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도 자 문제풀이가 또 여러분 자 또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너무 짧아서 그냥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번만 해드릴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너무 짧다고 그 얘기하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론과 기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 그렇게 지방직 때 봤던 그 마지막 일주일 때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시 시작하시고 자 그때 아쉬웠던 거 있었잖아요. 내가 이거 좀 볼 걸. 그걸 바로 이번 주에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뭐 한다? 다시 한번 이론을 파악하고 다음 주에는 기출을 파악하면서 이론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자 다시 시간을 줄여나가는 자 이제 7일 작전 다시 여러분 뭐 5일 작전 무슨 3일 작전 이런 식으로 또는 열흘 잡고 열흘 작전 다시 다시 자 7일 작전 5일 작전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시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지방직과 함께 자 우리가 국가직에 대한 자 얘기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했던 바로 요 자 10번 문제와 18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